결국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 시작할 건가요? 그때가 더 생존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기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티타임즈가 함께 준비한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 바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AI를 곱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신입니다. 요즘 생성형 AI가 가져온 열풍 때문에 꼭 AI나 IT 업계에 몸담지 않고 계신 분들도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다가온 AI인데 이 AI를 기업에서 사용하는 건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비용도 문제고 보안도 문제고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가라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에서 AI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직접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업에서 AI 도입의 첫 단추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AI 도입에 집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것이라는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AI를 적용하려고 하면 저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의 정의를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AI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라는 부분은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지? 그 문제를 풀면 얼마만큼의 비용적인 효익이 생기지?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고 매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지? 이런 투자 대비 얻게 되는 것들,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지만 기업에서 AI를 활용하는데 첫 단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마켓에서 AI와 IoT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매장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았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AI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업, 의료, 제조업 여러 가지 각 기업의 고유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AI 플러스 X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플러스 X라는 것에서 X는 특정한 기업의 도메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운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제조를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정 기업의 고유 비즈니스 도메인에 AI를 도입하는 것. 그것이 AIX입니다.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조 분야에서는 비전 AI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거나 분량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PDM이라고 불리는 설비 예지 보전을 통해서 거대한 장비가 고장나기 이전에 AI가 미리 알아서 워닝을 주고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거래의 이상, 어떤 누군가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잡아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개인 맞춤형 포트폴리오 같은 걸 제시해 주기도 하죠.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에 적절한 상품이나 컨텐츠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이나 물건의 재고 관리 같은 것들도 AI가 해주게 합니다. 이런 AIX를 적용하자면 AI 전문가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AI 전문가하고 그 업의 전문인, 도메인 전문가가 같이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업에 자기의 고유 영역에 AI를 적용하는 것. 이것이 AI 플러스 X입니다. 네, 두 번째는 AIX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I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DT 또는 DX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기업 내에 있는 일하는 방식, 다양한 데이터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디지털화해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늘리겠다, 업무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이 DX인데 최근에는 DX가 아니고 AIX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X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AIX의 사례는 챗GPT 같은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요. 코파일럿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AI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IT 시스템 개발을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RPA라고 이야기되었던 그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는 것들이 요즘에는 생성형 AI와 접목이 되어서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I 플러스 X, 우리 기업의 고유 비즈니스 도메인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I 트랜스포메이션, AIX, 우리 기업 내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AI를 적용하는 기술과 그 만드는 시스템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내용들을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에서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AI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IT 기술이 필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AI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극과 극으로 이해를 하세요. 어떤 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오해들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여주기식 일이다, 기술이다 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기업에서 AI 기술은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쇼윈도우식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이 AI 시스템을 AI 전문가들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고객사들께 AI 시스템을 구축해 드려 보니까 실제로는 AI 전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IT 기술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AI 시스템의 성능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기업 내에서 만들 때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고객이 누구지?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인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고객들인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업의 전문가들이 활용할 것인가? 이 사용자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AI 시스템은 그냥 한 번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을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로 개발을 하든 외부에 있는 어떤 개발사, 협력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축을 하든 어떻게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기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과 고도화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고민을 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을 만들 때는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기술이나 가장 최신 기술은 비용적으로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기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적정 기술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축하실 때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AI 기술과 IT 기술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이 서버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시스템과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UX를 레이어를, 계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통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고도화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데이터도 따로, AI 엔진이나 AI 모델도 따로,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로 구현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도 따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AI와 IT의 어떤 통합 운영이라는 부분인데요. AI 시스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AI 전문가만 있으면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AI 엔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IT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같이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긴밀한 곳으로 조직을 구성해 놓는 것이 개발할 때도 운영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데이터입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쯤에 빅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참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었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에서 사실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데이터야, AI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많은 AI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AI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AI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기업 내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업 내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거는 AI를 적용할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기업들도 데이터를 쌓아놓는 건 굉장히 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10여 년 이상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정말로 그 기업 내에 데이터가 잘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AI를 활용할 때 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 데이터가 쌓여 있긴 한데 이 데이터를 AI의 학습용으로 넣을 수 있게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터 자체에 어떤 결측치가 있다든지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가 불일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도 있으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AI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AI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얼마만큼 쌓아야 되느냐? 아마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1년 이상 수년에 걸쳐가지고 데이터를 쌓아놔야지 그 데이터의 양도 그렇고 데이터의 변화의 패턴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AI를 적용할 수가 있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는 되게 당황해하세요. 우리는 당장 AI를 적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 싶은데 AI를 적용하려고 봤더니 지금부터 데이터 환경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쌓는 데만 몇 년을 걸려야 돼. 그 이후에 AI를 적용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한 동종의 업계의 모델들도 있고요. 또는 업의 종류는 다르지만 어떤 문제의 패턴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관점이 유사한 다른 AI 모델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AI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초기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 보면 유사한 글로벌 타 기업들의 데이터들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 기업에 데이터가 없다.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유사한 문제의 형태나 데이터의 형태를 가져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먼저 AI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구축했으니까 다 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했었던 일을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래서 AI를 다시 학습하고 하는 것들에 지연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린 거지 그 앞에 데이터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잘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기업에 데이터가 없다. 근데 막 2, 3년씩 기다릴 여유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시거나 유사한 AI 모델을 가져와서 먼저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이 구축을 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쌓을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조금씩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 효율적일 것입니다. AI 시스템이라는 것은 AI 모델만이 아니라 AI와 IT 기술이 합쳐진 것이다. AI와 IT 기술이 합쳐져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가 누구인지 무슨 문제를 어떤 목적으로 풀 것인지를 잘 정의하고 진행해야 된다. 기업 내에서 AI 시스템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데이터다.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AI 시스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 요즘에 이제 나온 단어들이 MLOp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ML이라는 것은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 그래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ps라는 것은 그 Operations,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놓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이 계속 고도화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 라는 것을 MLO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기업 내부의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학습을 하면 할수록 AI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구축한 AI 시스템을 기업에서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려면 당연히 기업에서 계속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AI 기술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달 사이에 새로운 AI 기술들이 막 나오고, 이전의 AI 기술 대비 성능이 훨씬 좋아진 AI 모델들, AI 엔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I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이거는 굉장히 옛날 모델이 돼버려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렇게 썩 좋은 시스템이 아니게 되는 거네?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스템들은 모델을, 엔진을, 데이터를 가지고 재학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성능이 좋은 AI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더 자동화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 고려되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AI를 굉장히 그동안 잘 해온 기업들은 앞서 AI 시스템들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MLOps라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체계를 어떻게 갖춰갈 거야 라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막 우리는 AI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이 MLOps에 대한 고민은 하시되 당장 구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해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단계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운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IT 쪽에 조금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DevOp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Development와 Operations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따로, 운영하는 것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IT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조직은 따로 있고, 이 부분을 IT 시스템을 다시 개발하려면 다 갈아엎고 큰 프로젝트를 발주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IT 기술들도 발전되면서 그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조직과 운영하는 조직이 같이 모여서 그때그때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 DevOps인데요. AI 시스템은, 특히 MLOps 시스템은 DevOps라는 IT보다도 더 긴밀하게 구축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 고도화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I 개발할 때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모델이 고도화되고 성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과 운영 체제에 대한 고민들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앞서 이제 조금 너무 기술적이고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됐는데요. 지금은 일하는 방식, 이런 쪽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AI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AI는 우리 기업과는 무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AI를 잘 사용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 AI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는 해봤어, 어느 정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했어 라고 하는 기업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맨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업 내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는 그 부분에 AI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실 때처럼 계속 그것들을 반복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DX도 안 했는데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지? 라고 하는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엑셀을 잘 사용하는 것을 디지털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엑셀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엑셀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CSV 파일로 옮겨가지고 데이터 포맷을 가져와서 다른 분석 시스템에 사람이 넣어주고 적절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은 시스템화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DX 단계에서 보면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포맷으로 만드는 정도가 된 거지 업무 프로세스가 디지털화 됐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디지털화라는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하세요라는 말을 드리는데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베이스 DB와 좀 다른 것이 DB에는 딱 정해져 있는 포맷의 어떤 데이터들, 주로 숫자로 된 데이터들이죠. 숫자로 된 데이터들만 모아놓을 수 있었던 것이 DB였는데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숫자로 된 데이터든 아니면 어떤 웨이브나 이미지나 이런 다양한 비정형 포맷의 데이터든 다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고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건 레이크가 호수잖아요. 데이터들을 전부 다 호수에 풍덩풍덩 빠뜨린 것처럼 다 모아둔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레이크를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고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인 것과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고 온프레미스 각 기업의 서버를 구축하고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들까지 다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처음에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I 기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쌓이게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AI 시스템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해서 활용을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DX가 적용이 안 된 기업들에서 DX와 AIX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X를 한다는 것은 기업의 문화를 좀 바꾸는 일입니다. 그 문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AI를 기업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직원들과 임원들, 경영층이 AI 리터러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AI 리터러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AI 기술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고요. 현재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AI 리터러시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업의 전문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금융업이 될 수도 있고 의료 쪽이 될 수도 있고 제조 쪽이 될 수도 있고 유통 쪽이 될 수도 있고 마케팅 쪽이 될 수도 있고 B2C 커머셜 기업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에는 각각 다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기의 업종 또는 자기의 직무에 전문가이기만 하면 됩니다. AI 전문가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AI 리터러시를 확보한다는 말은 내 업종에서, 내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AI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제조 현장에서 어떤 원자재 같은 것들의 불량들을 체크하는데 AI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또는 내가 뭔가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혹시 AI로 해결하게끔 AI 전문가랑 얘기해 볼 수 있어? 라는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어도 AI의 리터러시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AI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 요즘에는 이제 또 생성형 AI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기획자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잘 이용해 가지고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효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면 내가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 AI를 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보안이나 거버넌스랑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형 AI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임에는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을 기업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도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업무에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업무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부분들은 활용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외부에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에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보안이라든지 AI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사실 이 페이지입니다. 미래에도 우리 기업은 계속해서 생존하고 발전을 하고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서 AI를 활용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루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DX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스폰서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AI를 이용해서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I를 적용하고 데이터를 적용해가지고 기업 내부의 효율도 올리고 기업의 외부 비즈니스를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됐다면 AI 전문 조직이 생기게 될 텐데요. 이 AI 전문 조직은 예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현업들, 기업의 현장에 계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혁신을 하랬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 거야. 이 시스템을 나는 정말 좋게 만들었는데 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안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업에 계신 분들, 각 도메인의 전문가들이나 각 업의 전문가분들이 AI 리터러시를 확보한 만큼 기업 내 AI 전문 조직은 그 현업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작게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점점 확대하는 것입니다.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는 비 오는 것 같지 않은데 몇 시간 며칠을 맞고 있으면 옷이 흠뻑 다 젖습니다. 가랑비와 대비되는 것은 소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나기를 쫙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소나기 멈춰버리고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 지나면 옷이 다 말라버려요. 근데 가랑비는 하루 종일 아주 약하지만 끊임없이 내리면 옷이 마를 새 없이 내내 젖고 있어요. 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서 혁신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비용을 한 번에 들여가지고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비용들,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내가 기대하는 이 효과는 어느 정도지? 그 비용은 퍼블릭 클라우드나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얼마 정도까지 넣을 수 있지? 자, 이걸 먼저 시작해봐. 그러고 나서 우리 실패했네? 실패의 원인이 데이터가 부족해서야? 아니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AI가 성능이 달라? 이래서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겠구나, 무엇을 해야겠구나, 어떤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했더니 작게 했더니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 와, 이게 이렇게 정말 효과가 나네. 그럼 이것을 다른 업종 또 옆에 있는 조직에 더 확산을 시켜보자. 이렇게 조금씩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AI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뭐 몇십억씩, 심한 경우엔 몇백억씩 예산을 책정하고 투자를 해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났어요.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결과가 못 미치네? 쓴 돈이 얼만데 고작 이거야? 이러면서 AI는 쇼윈도우, 보여주기식 기술이구나. 그래, 이런 것들은 아직 쓰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멈추세요. 소나기 흠뻑 맞고 나서 햇볕 쨍쨍해가지고 옷이 다 말라버리는 때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큰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 이걸 한 3년, 4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준비들이 되면 도전적인 과제를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계속 달성하려고 움직이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DX와 AIX 모두를 성공하면서 향후 AI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기업에 필요한 AI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 이후에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 여전히 데이터라는데 그 데이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려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이 AI 시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